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 유류분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유류분은요, 최소한의 상속분을 차별 없이 주라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할 경우에, 즉 유언으로 물려줄 경우 당초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를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고 법정 상속인이 일정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랬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랬습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냐 하면 상속 개시 당시다. 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지분을 계산할 때 이 말이거든요. 3점짜리 마지막 문제의 답을 이것만 잘 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문단입니다. 1문단입니다. 사유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랬거든요.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것을 무상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는 의사와 상관없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부터 무관하게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고 읽어도 됩니다.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처분에서는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고 처분하는 유상처분도 있겠죠. 유상처분은 번복될 수 없겠네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랬죠. 상속의 뜻은 뒤를 이음이죠. 그러니까 뒤를 잇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유류분권이죠. 그러니까 유류분권자가 바로 상속인이 되겠네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러니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이고요.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무상처분 행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이 말이거든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이 이익을 우리가 P라고 한번 해보죠. 이 이익 중에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P 중 일부가 유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P라고 하면 P 중 일부가 유류분인 것이죠.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여기에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이것을 우리가 P라고 했죠. P의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P가 되겠네요. P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이죠. 2분의 1만 보장된다. 그러니까 유류분은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다른 말로 P는 여기에 있었을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피상속인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되겠죠. 가졌을이 아니고 가졌던입니다. 가졌던 재산 플러스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P는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더하기 무상취득 재산이라는 것이죠.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 그것이 바로 2분의 P죠. 2분의 P를 다른 말로 유류분입니다. 그것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위한이니까 목적입니다. 유류분의 목적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인 2분의 P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유류분이다 이 말입니다. 3문단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것이 있는 상속인은요.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유류분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류분 마이너스 상속받은 이익이 유류분 부족액이다 이 말이죠. 유류분이 1000이고 상속받은 이익이 500이라면 1000에서 500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 500만 남습니다. 이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물건이라든지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물건이라면 물건으로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원칙 뒤에 나오는 다마는 예외를 말합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 하면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불가능하면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요.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합의하면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답니다. 반환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반환될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는 돈으로 반환될 수 있다가 아니고 반환해야 한다고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반환에는요.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재산이 물건이면요. 원칙에 따라 물건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4문단에 따르면요. 지분은 이 물건의 일부입니다.
이 지분으로 받는 거하고 돈으로 받는 것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건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리고 합의가 있다면 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지분으로 받는 거, 돈으로 받는 거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4문단입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여기에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이렇게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랬죠. 물건의 가치를 A라고 합시다. 이 A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하는 금액에서, 금액 중에서 그 말이죠. 유류분 분권액, 유류분 부족액을 B라고 합시다.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랬으니까 이 B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차지하는 비율만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지분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이에요. A분의 B 이것이 지분이라는 말이에요.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거죠.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권 이것이 지분인 것이죠.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분의 B가 지분이라는 것이죠. 물건의 가치분의 유류분 부족액이 바로 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분은 돈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라고 한다. 다음입니다. 5문단입니다.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랬습니다. 상속을 정하는 고정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취지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랬죠. 어떤 게 취지예요? 무상 처분이 없다고 하고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유류분의 취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P를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원칙 뒤에 나오는 다만은 예외입니다. 예외는 뭐냐 하면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P를 계산해야 한다. 4번 문제에서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가 300이죠.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 그것은 계산해 보면 100이 나와요. 뒤에서 해봅시다.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그랬죠. 반환 대상인 지분 7분의 1이거든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이 말은 결국 불필요한 말이네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700이죠. 그러니까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요 700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1문단에서요. 유류분권자가 상속인이라고 했습니다. 2번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그랬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를 빼야 되겠죠. 또는 유류분의 일부에 한정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문단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4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상 처분한 거죠. 유상 처분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문단에 따르면요.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제한될 수 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1문단에서 말했습니다. 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습니다. 전부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고.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앞에 반환할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분의 합은 1이죠. 그러니까 반환할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줄어든다라고 해야 합니다. 3번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 것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이것이 전제인 것이죠.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이 아니라 지분을 반환받게 된다. 그렇죠? 지분은 물건입니다. 돈이 아니라 지분을 반환받게 돼요. 3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1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처분한이 아니고 가졌을 재산의 일부여야 합니다. 재산이 2억이라면 2억 중에 1억은 유류분이고요. 1억은 자유분이 됩니다. 이 자유분은요. 아무에게나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처분한이 아니고 가졌으리라고 해야 돼요. 유류분은요. 2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억입니다.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 2번입니다. 3번.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이 아니고요. 상속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래야 됩니다. 4번.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에는요, 각자의 몫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내의 몫, 그 다음에 아들의 몫,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5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시문에서 유류분은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후에 변동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의 재산으로는 갑을 아버지라고 봅시다.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가족이 아닌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 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300이고요. 갑이 사망했을 때에는 700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의 가치가 이렇게 300, 700이네요.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그랬습니다. B 물건의 시가는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이네요. 여러분, 유류분은요, A 더하기 B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700 더하기 100 하면 800이잖아요. 이것을 둘로 나누면 유류분은 400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A 물건의 무상취득 가치인데요. 원칙은요. 그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인 이 700이 기준이죠. 그런데 노력을 인정하는 그 예외는 노력을 인정하게 되죠. 그렇게 노력을 인정하게 되면 기준은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인 300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700 더하기 B물건 100 하면 800이잖아요. 이것을 둘로 나누면 유류분은 400이 되고요. 여기는 아까 300이었잖아요. 300 더하기 B물건 100 하면 400이고 이걸 둘로 나누면 200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요. 유류분 마이너스 상속받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류분 400에서 B 100을 상속받았으니까 400 빼기 100 하면 300이고 여기 노력을 인정하면 유류분은 200이 되니까 200에서 B 100을 빼면 100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반환 지분입니다. 반환 지분은요. 물건의 가치분의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00 나왔죠. 유류분 부족액. 물건의 가치는 700입니다. 700분의 300 하면 7분의 3이고요. 여기서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죠. 그러니까 700분의 100 하면 7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오문단에 따르면 우리가 지분을 따질 때 분모는 모두 70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분의 3,
7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 봅시다. 1번입니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무관한 경우 이쪽이죠.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유류분 부족액은 300 맞네요.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not 노력인 경우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맞죠? 7분의 3 지분입니다.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이거죠. 노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유류분 부족액은 100 맞습니다.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지분은요. (7분의 1이) 되는 것이죠. 3분의 1이 아닙니다. 오문단에 보면 오문단에서 무상 취득이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모는 항상 여기나 여기나 700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을 쓴 거죠. 그냥 날려도 됩니다.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B밖에 없는 것이죠. 소유했던 재산입니다. 이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죠. 100입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